저희 이제 지금 하는 인문학 특강은 매주 이제 한 꼭지씩 여러분에게 전달을 해드리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천상병 시인이 이 세상에 소풍 왔다가 저 세상으로 갈 때 과연 얼마나 많은 노잣돈을 가지고 갔을까? 전 세계인 중에 이렇게 돈을 가지고 간 사람은 없습니다. 왜? 그 돈을, 화폐를 하면 그 화폐 관리법에 이제 걸리거든요. 그 처벌을 받으니까 함부로 무덤에 묻을 수도 없고 화장할 수도 없고, 그런 규칙에 의해서 못 가져가지만, 천상병 시인은 본인의 의지가 아님에도 기어이 서울대 경제학과를 다닌 그 아주 막강한 경제 어떤 지식에 의해서 저승까지 그 노잣돈을 가져갔다는 말씀을 지난번에 이제 드렸어요. 이 이야기는 뭐 뉴스로 나오지 않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몇몇 기자들만 알고 있었던 이야기를 제 이제 그 취재 수첩에서 이렇게 보고, 요거 하나는 좀 얘기해도 되겠다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대표님 참 좋은 정보 했어요. 과연 그 천상병 시인은 행여자인 것처럼, 거지인 것처럼, 정말 천원만 하면서 국어를 행각을 했던 그 모습과는 전혀 다른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정말 감동했습니다 라는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 저번 주에는 이게 소설을 과연 어떻게 쓸 건가, 어떤 것이 소설이 되고 소설의 영향력은 또 무언가, 이런 것들을 주로 말씀을 드렸고, 최인훈의 그 웃음소리라는 작품을 갖다가 스토리를 소개를 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 전주에는 시를 과연 어떻게 쓸 건가, 실제로 시를 쓰는 과정을 여러분 시청자들 여러분과 함께 시 한 편을 써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그 인문학 특강이 상당히 좀 알차다, 이런 이제 반응을 많이 보여주고 계신데, 오늘 이야기도 이제 그 좀 쏠쏠하니 뭐 괜찮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을 좀 잘 들어보시고, 제가 이제 인문학 특강을 이제 한 20분 뭐 이렇게 하면은 적어도 책을 한 권 읽은 것 같은 뿌듯함이 아마 있을 겁니다. 20분 만에 책 한 권 나 읽었어 하는, 그 책 한 권 읽기에는 어느 분은 뭐 한 이틀, 사흘이면 읽겠지만, 또 어떤 분은 일주일 돼도 못 읽고 열흘 가도 못 읽고 한 달이 돼도 한 권 못 읽는 그런 분들이 많은데, 딱 20분입니다. 저에게 집중해 주시고 이 방송 끝까지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야기가 이제 처음에 이제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저번에도 이제 그 소설을 쓰거나 시를 쓸 때 말씀을 드렸는데, 과연 인류 문명, 그 인간이 살아가는 점점 이제 편리하도록 만들어지는 것들이 이제 문명이거든요. 문명이 인간이 발전시키고 보다 편리한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인간의 그 사람들의 그 노력이 어떤 것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나. 사람이 꿈꾸고 희망하고 바라고 하면은 반드시 과학자들이 한 200년 후쯤에는 연구에 연구를 거듭해서 실현을 시키더라 하는
말씀을 지난번에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은 과학이나 어떤 기술, 사람의 그 과학적인 지혜와 그리고 그 수학적인 머리 또 그 각종 기술을 익혀서 이 세상을 편리하게 만드는 것들은 다 발명가 또는 과학자들의 업적이야라고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 세상을 움직이는 앞장서서 이렇게 가는 사람이 과학이 있기 때문에 좋아진다라고 단언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과연 그렇게 과학이 힘이 위대하고 엄청나게 큰 것이냐? 우리 인간의 문명을 갖다가 발전시키는데 과연 정말로 과학이 50% 이상 7, 80%를 차지할 정도로 그렇게 비중이 컸냐? 아니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과학에는 굉장한 허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과학은 매우 정확하고 정말 소수점 0.00001까지 그 모든 것을 잡아낼 정도로 매우 정확하다라고 믿어왔던 이 과학이 얼마나 엉터리인가, 우리가 배웠던 그 수학 과학이 얼마나 엉터리로 배웠나를 지금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계적인 문호, 알렉산드르 솔제니친, 러시아의 작가죠. 알렉산드르 솔제니친의 그 작품 중에 그분이 이제 아주 집념을 가지고 스탈린 정권에서 그 독재 정권에서 공산당 정권에서 쫓겨날 정도로 아주 그냥 뭐 감옥에 가둘 정도로 그 서슬퍼런 거기에서 그런 탄압을 당할 정도로 썼던 작품이 솔제니친의 작품 중에 수용소 군도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수용소 군도. 사회주의와 그 공산주의 그쪽에 잘 적응을 해야 되는데 솔제니친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그 다음에 집단주의에 대해서 얼마나 부당한가를 그 작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탈린은 그 솔제니친을 감옥에 가두고 수용소에 가두고 했던 적이 있고 결국에는 그 노벨상을 탈 때쯤에서는 쫓아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그 작품 활동을 했던 그런 작가인데 이분이 쓴 그 수용소 군도라는 이 작품 속의 한 장면입니다. 그 우리로 얘기하면 이제 교도소죠. 교도소 수용되어 있는 그 죄수들을 그 안전하게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아무 일거리 없이 그냥 놔두면은 그 죄수들이 더 괴롭고 뭔가 할 일 없이 그냥 가둬놓는 것은 더 큰 무료함이 있기 때문에 그 수용소에서는 죄수들에게 그날 하루에 과제를 줍니다. 그래서 무거운 죄를 지고 뭔가 규칙 생활을 제대로 못한 사람은 혹독하게 어려운 일을 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단순한 일을 주고 쉬운 일을 주고 이렇게 해서 이제 가지가지 그날의 하루에 업무를 주는데 솔제니친이
그날 이제 부여받은 그 어떤 벌칙은 어떤 벌칙이냐면 그 교도소 안에 그 운동장이 있습니다. 넓은 운동장 한쪽에 벽돌이 수북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벽돌을 갖다가 이 A라는 지점에서 B라는 지점으로 오늘 옮기는 일입니다. 상당히 의미 없는 일이죠. 이 쌓아놓은 벽돌을 너 혼자 갖다가 단순 작업 갖다가 옮겨서 이쪽에 쌓아놓으면은 오늘의 이제 그 임무가 이제 끝나는 일이에요. 그런 일을 이제 임무를 부여받고 일을 합니다. 자, 가정을 합니다. 가정. 좀 단순화시키기 위해서 솔제니치는 그날 하루 종일 일을 했지만 여기서 이제 가정을 설정을 단순화시키겠습니다. 건장한 남자의 한 사람이 여기에 쌓여 있는 이 벽돌을 이쪽에 완벽하게 옮기는데 딱 1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딱 1시간이. 이 벽돌을 A라는 지점에서 B라는 지점으로 옮기는데 딱 한 시간이 걸리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나갑니다. 우리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이런 수학 공부를 했어요.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자, 두 사람이 이 일을 하면은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라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산수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담임 선생님은 두 사람이 하면은, 한 사람이 하면은 1시간 걸리니까 두 사람이 하면은 30분이면 되죠. 30분 하고 나면 동그라미를 이렇게 딱 빨갛게 이제 쳐줍니다. 이게 정답이라고 해서 딱 쳐줘요. 그리고 뭐, 다른 숫자를 쓰면 안 돼요. 30분 하고 딱 써야지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세 사람이 붙어서 이것을 옮겼다. 그러면은 몇 분에 완성을 할까요? 하는 이런 문제가 또 주어진다면은 다들 뭐라고 하냐? 아, 너무 쉽다. 20분 하고 답을 20분이라고 딱 씁니다. 그러면 20분 하면 동그라미 딱 쳐주죠. 또 이제 조금 이제 나갑니다. 6명이 이렇게 덤벼서 같이 이제 협동을 해서 옮기면은 얼마나 걸릴까요? 하면은 10분 하고 이제 답을 딱 합니다. 아우, 똑똑해 하고 동그라미가 나요. 자, 그러면 이제 더 이제 올려서 60명이 이 일을 한다. 그러면 얼마 만에 할까요? 그러면 1분밖에 안 걸리지 뭐 그까짓 거 60명이 하는데 그러면 1분 하면 정답 하고 딱 맞췄다고 이제 동그라미가 쳐집니다. 또 이제 좀 극단적으로 조금 올려서 120명이 한다. 그러면 뭐라고 할까요? 30초. 30초면 이게 이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계산적으로, 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30초. 120분. 그러면 아주 이제 또 이제 미분을 더해서 미분, 적분 아시죠? 더 이제 세밀하게 저기 해서 1시간은 초수로 따지면 3600초입니다. 1분은 60초에서 66, 36 그래서 3600초인데 자, 그러면 3600명이 달라붙어서 이 일을 한다 그러면 얼마나 걸릴까요? 그러면 지금까지 그 시스템에 의해서 1초라고 하면 동그라미를 칩니다. 그런데 과연 1초 만에 이걸 할 수 있을까요? 3600명이 달라붙어서 이 일을
했다고 칠 때, 물론 여기에는 어떤 단서 조항도 있고 각각의 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부한 수학 공부나 산수 공부는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과학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단순화해가지고 3,600명이 달라붙으면은 1초 만에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믿고 그것이 정답이고 2초라고 얘기하면은 땡이고 3초라고 얘기해도 역시 땡이고 아니면 0.5초라고 해도 땡이고 안 되고 오로지 1초만이 정답인 세상을 우리는 만들고 현재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컴퓨터 오류로 이런 걸 선생님께서 지금 무엇을 어겼으니까 과태료로 영원이 부과됐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영원 고지서를 내보냈는데 납부를 안 하셔서 이번 달에 과태료가 인상이 돼서 20% 할증이 된 영원 플러스 20% 할증된 영원을 해서 영원을 몇 월 며칠까지 납부하십시오 하는 고지서가 날라왔어요. 그 고지서를 낼 수가 없어요. 영원이기 때문에. 그 다음 달에 또 날라옵니다. 이제까지 3달간 이게 독촉장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영원에 대한 과태료가 이제 50% 과태료 할증이 돼가지고 영원 플러스 영원을 내시오라고 독촉장이 또 왔어요. 나는 이제 범법자입니다. 이게 과태료를 안 낸. 자, 이런 경우는 컴퓨터라는 단순한 기계가 어떤 인정사정 없이 부과 대상이긴 하지만 영원을 부과해놓고 과태료가 곱하기 뭐 120% 해가지고 할증료까지 얼마 영원 이렇게 이게 의미가 있을까요? 또 안 내면은 계속 이게 이제 안 냈다고 미납자로 또 이제 계속 리스트에 오르고 이런 것들이 과학입니다. 이게 시스템적으로 하는 우리 이런 엉터리 세상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상당히 뭔가 다이나믹하고 섬세하고 생각할 수 없는 부분까지 막 무한히 많은데 그런 것들까지 전부 무시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이제 패러독스 문제를 하나 또 내겠습니다. 자, 정삼각형이 있습니다. 이 정삼각형의 각 꼭지점에 A라는 지점에서 B라는 지점으로 가는데 밑변으로 가는 길과 꼭지점을 거쳐서 가는 길은 거의 2배 차이가 납니다. 정삼각형인 경우 각 변의 길이가 같다 했을 때 2배의 길이 있습니다. 밑변으로 가는. 자, 그러면 지름길을 하나 만들어 보자 해서 이 정삼각형을 갖다가 쪼갭니다. 꼭지점을 그대로 반을 접어서 밑으로 내리면은 이런 삼각형이 됩니다. 그 위에 걸 접어서 이 길이와 이 길이는 같다. 삼각형에서 이렇게 가는 꼭지점을 가는 길이와 이건 같다. 여러분 맞죠? 똑같은 길이로 자루재도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 꼭지점을 또 나눕니다. 그래서 봉우리를 이제 4번으로 나눕니다. 자, 처음에 갔던 이 길과 이렇게 4번 간 길이는 자루재도 딱 맞습니다. 똑같이.
자, 같다. 이 길이와 이 길이는 같다. 이렇게 이제 하는 게 수학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꼭지가 4개 나오게 했지만 8개, 16개, 32개, 64개, 뭐 128개 이러면서 1024봉우리로 만들고 더 미분해가지고 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는 밑변하고 딱 들어붙어서 사실은 2배가 걸려야 되는데 이 밑변하고 동일선상에 놓이게 돼서 그렇게 2배 걸리는 길이 아닙니다. 이게 수학의 그 함정입니다. 이게 우리가 배웠던 수학은 이게 같다고 봐야 돼. 이렇게 가는 거나 이거에 같네. 이건 이제 엉터리가 되는 거죠. 결국에 패러독스는 이 길이나 이 길이는 같다라고 표현을 해야 돼요. 극한적으로 자꾸 나누다 보면. 자, 이것이 이제 수학의 함정입니다. 이런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신봉했던 과학의 정확성, 수학의 정밀성, 막 이런 것들을 생각하며 오래오래 살아왔는데 그것이 아주 대단한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문명을 이렇게 일으키는 것처럼 했는데 사실은 허구, 엉터리, 거기에는 많은 허점이 어마어마하게 많다. 그래서 존재하는 게 뭐냐면 문화예술입니다. 자연의 법칙과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그 과학의 상식, 기술, 정밀도, 정확도가 너무도 허구의 허점이 많기 때문에 인간의 실질 생활과 그 과학과의 차이를 없애주는 게 바로 문학이고 시, 예술입니다. 시와 예술과 문학 뭐 이런 것들이 예술이 없으면은 아마 허구 속에서 엉터리의 그 답을 얻어낼 거예요. 늘 헛발질만 하는 그런 세상이 될 텐데 그런 헛발질에서 다시 제대로 올 수 있는 것들은 무엇 때문이냐? 문화예술이 있기 때문에 그 차이를 갖다가 문화예술로 보완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은 어떻게 보면은 더 그 과학보다 뛰어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컴퓨터를 해서 실존론에 입각해서 이제 컴퓨터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컴퓨터는 쪼개고 하면 그 논리는 있다와 없다입니다. 있다, 없다. 이 두 가지의 경우 외에는 없어요. 컴퓨터의 가장 기본 논리는 있다와 없다. 1이냐 0이냐, 1이냐 0이냐 이것만 가지고 시작을 해서 1 하면은 그거는 어떤 걸 표시하는 거고 1, 0, 0, 0, 1, 0, 0, 0 하고 이러면 무슨 표시 해서 그 다양한 256가지의 경우의 수를 8의 2의 8승이죠. 그러면 256인데 256가지의 표현 방법이 자판입니다. 자판. 글자 자판. 256가지를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 256가지를 더하고 빼고 막 이렇게 같이 합치시켜서 우리는 컴퓨터로 모든 것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결국에 그것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굉장히 각이진 겁니다. 이것은 아날로그에서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아날로그에서는 조금 더, 아니 조금
우리가 이제 아날로그는 뭐냐면, 야, 등 좀 긁어줘봐. 한번 등. 아니, 거기 말고, 왼쪽, 조금 밑에. 아니, 거기 말고. 컴퓨터는 이런 것들을 잘 이해를 못 합니다. 애당초 기본 논리가. 그래서 사람이 만들어낸 건 뭐냐면 0.001, 0.002, 0.002, 99.9999 뭐 여기까지 수없이 많은 경우가 있어요. 0과 1 사이에 수없이 많은 그런 경우를 누가 만드느냐? 문화예술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문화예술. 컴퓨터는 0과 1밖에 없어요. 그 사이에 무수히 많은 경우를 0.002, 0.00003 뭐 이렇게 해가지고 무수히 많은 그러한 정도. 우리가 이제 한 예로 들면은 김수현이라는 그 극작가, 그러니까 드라마 작가가 그 촬영 중인 드라마 촬영장에 나와서 간섭을 합니다. PD는 굉장히 싫어해요. 그러면 촬영을 할 때 배우가 하하하하 웃는 모습이 이제 나와요. 그러면 김수현이가 개입을 합니다. 아니, 지금 웃는 웃음은 50%짜리 웃음인데 조금 55%로 웃어봐. 조금 더 크게, 더 밝게 웃는 모습을 연기하니라고 아주 애를 먹습니다. 아니야, 그건 80% 웃음이고 조금 깎아 70% 웃음으로 막 이렇게 중간 어디쯤에 이렇게 위치하도록 울어, 웃지 마. 이게 탁탁 단칼에 잘라지는 게 아니고 문화예술은 조금 더 뭐 돌멩이 하나, 콩 하나만 더 올려놓은 그 무게로 웃어봐. 또 울어봐. 더 슬프게 울어봐. 조금만 더 슬프게. 막 이렇게 조정을 하는 게 퍼지 이론입니다. 퍼지 이론. 그 인간의 실생활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컴퓨터만 가지고 있다 없다 이것만 가지고는 할 수가 없어요. 0이냐 1이냐 0이냐 1이냐 뭐 이것만 가지고 구분할 수가 없고 0.0001 0.6 0.77 뭐 이런 식으로 중간 어디쯤에 위치하도록 하는 것이 예술의 모든 작품들은 작가의 캐릭터가 있습니다. 작가의 어떤 의도가. 그래서 똑같이 그린다 하더라도 종전에 그렸던 그림과 지금의 그림은 다르고, 성악가가 노래를 불러도 어디에서 불렀던 노래와 지금의 노래가 다르고, 그래서 다 다르다는 것을 인정을 할 때 문화예술은 컬처라고 해요. 컬처. 문화, 컬처는 뭐냐면 각각의 문화 자체는 다양한 다른 것들이 함께 조화를 이룰 때 문화라고 얘기합니다. 문화가 있는 도시냐 문화가 없는 도시냐 이걸 따지려면 옛 건물과 유적이 많은, 적어도 역사가 200년 됐어, 600년 됐어. 그러니까 한양, 서울 수도를 갖다가 문화도시로 일컬어지는 것은 조선시대 때 그 600년의 도읍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600년이라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존중을 하는 것이지, 신도시만 번쩍번쩍하니 하는 옛 것이 없는 그런 도시를 갖다가 문화도시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현대도시라고는 얘기하지만 문화도시는 옛 것과 지금 것이 공존하면서 어우러질 때 이 문화도시라고 합니다. 사람에게도 호루라기만 불고 경찰관처럼 빽빽하는 그런 사람은 인간미가 없다고 그래요. 문화적인 어떤 인성이 돼 있는 사람에게는 그게 아니고, 참 그 인간적인 어떤 풍부함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직접 신앙송과 직접 관련은 없지만 우리는 신앙송을 하나의 예술 분야로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문화예술 쪽으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금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으니까 문화예술이라는 것이 과학의 허점을 보완한다. 요 말씀만 하나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